안녕하세요. 22살 늦가기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길고도 길었던 재수, 삼수를 끝내고 드디어 원하던 대학에 붙었습니다. 사실 공부하면서 힘들 때마다 대학 가면 미팅도 하고 남자친구도 사귀는 상상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아토피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고3 때부터 아토피가 심해졌는데 너무 긁다 보니까 작년부터 아토피 피부 착색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의원 치료만 남아서 질문합니다. 아토피 피부 착색, 한의원에서도 고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세모한 오네요. 윤여창 한의사. 서지영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 사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오늘은 아토피 이후에 착색으로 힘들어하는 새내기 대학생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저도 이 나이 때 아토피가 있었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기억이 지금 나가지고 약간 좀 슬퍼지기도 하고 네. 공감이 엄청 됐었는데 네. 원장님은 혹시 아토피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제가 아토피를 앓은 적은 없고 동생이 잠깐 아토피를 앓았던 적은 있어요. 네, 네네. 굉장히 많이 긁고 막 힘들어하는데 직접 겪으셨으면은 네. 좀 증상이 어땠었나요? 저는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잊을만 하면은 갑자기 가려워지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막 긴장을 하거나 엄청 중요한 환경에서도 내가 긁으면 안 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긁고 있다 보니까 내가 되게 바보 같고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는 목에 아토피가 있었거든요. 네네. 까맣게 변하니까 네. 노출이 되는 옷들 물론 자주 입진 않는데 네네. 그런 옷들을 입을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가장 네. 불편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연자분이 그 피부 착색에 관련된 사연에 되게 많이 공감을 좀 하셨겠어요. 네, 제 얘기 같더라고요. 그럼 원장님은 이 아토피 피부 착색으로 환자분들이 또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네, 한의원에. 네, 네.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혹시 관리를 어떻게 하시라고 좀 조언해 주시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제가 겪다 보니까 이게 증상이 심해졌을 때 많이 긁으면 그 주 그리고 그 달은 피부가 유독 더 검해 보이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잘 안 된다는 걸 알지만 환자분들한테 긁지 마세요. 정말 그쵸. 그 얘기를 많이 드려요. 네. 그래서 경험을 해본 바로는 피부 마찰이 가장 네.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긁지 말라는 말씀을 네. 많이 드리는데 원장님도 그런 티칭을 그렇죠. 네. 아토피 환자분들 오시면 항상 하는 얘기가 이번 주에 얼마나 긁으셨냐, 이번 주에 좀 더 긁으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가려워서 끊는 질환이긴 한데 긁으면 악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긁게 되면 더 가려워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네. 긁는 거를 이제 억제시키기 위해서 뭐 얼음찜질을 티칭을 한다든지 잘 때 이제 무의식 중에 자꾸 이제 손이 가고 습관적으로 긁는 거 같은 경우는 붕대로 감고 거즈나 이런 걸 덮어두고 자게 한다든지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티칭을 좀 해서 네. 저도 이제 최대한 마찰을 안 생기게, 그리고 이 마찰 때문에 착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생긴 착색을 없애는 것보다는 착색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티칭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실적으로 긁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잘 안 들으시니까 10번 긁을 것을 5, 6번으로 줄이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네.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긁으면서 발생하는 그런 색소 침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손톱 관리를 좀 잘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손톱을 최대한 짧고 뭉툭하게 해서 혹시 무의식 중에 긁게 되더라도 최대한 자극이 남지 않도록 그런 방식으로 이제 관리법을 말씀드리기도 해요. 지금은 잘 없어지신 거죠? 네. 네. 지금은 제가 많이 좋아져서 환자분들이랑 네. 아토피 치료를 할 때 제가 그쵸. 아주 심하게 있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깨끗해졌다 이렇게 네. 보여드리기도 하고 어떻게 아, 관리를 네. 했는지도 다행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네, 정도라서 그렇죠. 직접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네. 관리법이라서 더 이제 맞아요. 진료가 수월하시고 네, 아무래도 또 네. 그렇게 힘들었던 점도 말씀을 드리면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만큼 좋아질 수 있구나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도 다행히 많더라고요. 네. 이 관리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집에서 하는 관리법도 있지만 이제 네. 또 병원에서 하는 치료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한의원에서는 뭐 네.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염증이랑 가려움 때문에 아토피가 심해지는 단계가 있고 그 착색이 생기니까요. 결국에는 착색 치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의원에서도 남아있는 아토피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은 원장님도 잘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침치료와 한약치료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양방치료를 많이 받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어려서 아토피를 앓으면서 양방치료를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방치료를 받게 되면 분명히 이제 가려움이 완화되고
어느 정도 이제 힘든 시간들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장기간으로 쓰다 보면 피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대안책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한방 치료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한방 치료 같은 경우에는 침 치료 같은 경우에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이제 무너져 있는 피부 장벽을 좀 이제 강화하고 재생을 촉진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한약 치료는 제가 치료를 하면서도 가장 많이 느낀 것은 면역 체계를 정상화하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에 가장 영향이 크다고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분들의 무너져 있는 면역 체계를 정상화하면서 좋아진 상태를 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한약에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한방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아토피 같은 경우는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연고를 지속적으로 바르다가 연고 사용을 중단하게 되면 숨어있던 증상이 이제 올라오는 네. 그런 과정이 있는데 한방 치료는 그런 게 없어요. 맞아요. 약간 진도를 빼는 개념이랄까요? 맞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다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이제 중단을 하더라도 이제 증상이 갑자기 다시 심해지거나 네. 하는 게 없다라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좀 건강하게 치료를 받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네, 싶습니다. 맞아요. 네.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그쵸. 큰 장점이에요. 장기간 네. 받더라도 좀 몸에 부담이 되지 네, 않고 오히려 맞아요. 이제 체내 불균형을 좀 개선시켜주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네. 오래 한약 먹으면 좋죠. 네, 맞아요. 또 한약이 건강해서. 피부만 단순히 치료하는 게 아니라 네. 근본적으로 안쪽에 있는 고장난 부분들을 해결해 줄 그렇죠. 수 있는 영양들을 또 해주니까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은 이제 면역 체계가 안정화되고 더 이상 가렵지 않고 아토피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네, 네. 피부 착색도 사라지게 되겠죠. 네, 네. 저도 아토피를 경험했고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사연자분의 사연을 읽으면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많은 고민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심적으로 너무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앞서 원장님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방 치료가 분명한 효과를 줄 수 있으니까요. 아토피 색소 침착도 치료를 통해 개선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아토피 피부 착색 그리고 이제 아토피 치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사연자분께서 지금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이제 저희 이야기 들으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치료 잘 받으셔서 아토피 꼭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무한 오네요. 윤여창 한의사 서지영 한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